드라마 처음에 자문 섭외가 어떻게 온 거예요? 제가 당직인 날 기가 막히게 보내주세요. 근데 자문 회사가 이렇게까지 해요? 이 정도면 그냥 제작진인데? 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 진짜 장안의 화제였는데요. 출연한 배우들의 진짜 의사 같은 연기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도 높은 수술실 장면 같은 게 진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같은 디테일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실제 산부인과 의사가 의학 자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이사에서는 실제 언슬전의 자문 의사인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권자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출연하시죠? 네,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완전 유튜브 초창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다른 컨텐츠 찍을 때 오셨는데 사실 요 언슬전이 굉장히 인기인데 요거 자문하셨다는 얘기를 2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요거 드라마 자문했다는 얘기 막 이렇게 좀 하고 싶으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입이 근질근질했는데요. 이제 방송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계약서에 있나요? 뭐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까지는 뭐 언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계약서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방영이 완료될 때까지는 혹시라도 드라마에 또 피해가 갈까봐 알아서 제가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자문 같은 거 할 때 계약서 안 쓰세요? 그 사실 작가님들이 그 자문에 대한 계약서와 계약료 얘기하실 때 제가 안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여러 번 하셨고요. 네네. 이거 받으시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안 받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자문료를 받으면 약간 직업처럼 약간 의무감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 사실 산부인과로 드라마를 쓰시겠다고 처음 찾아왔을 때 산부인과를 예쁘게 그려주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감이 아니라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자.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문료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요? 그 드라마 처음에 자문 섭외가 어떻게 온 거예요? 그게 그 스리생 보셨나요? 봤죠. 네. 그때 스리생 찍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모으셔야 되는데 아마 큰 규모의 상과 병원에 에피소드가 좀 많을 만한 분들을 중심으로 홍보팀을 통해서 섭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작가님을 제가 처음 만났고 저희 상과 얘기를 좀 그때 많이 해드렸죠. 스리생 때 일단 만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들으시면서 스리생은 여러 과의 얘기니까 산부인과가 메인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참 스토리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셨대요.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리생을 마무리하시면서 산과라는 분야가 너무 흥미로웠고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면서 작가분들 중에 이제 일부 분들이 언젠간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쓰는데 산부인과의 스토리를 쓰자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 드라마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자문 의사 해가지고 되게 여러 명 나오시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딱 박혀 있으시더라고요, 이름이. 네, 가나다 순 아닐까요? 권자연이어서요? 기억? 근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나다 순은 아닐 것 같은 게요. 벌써 자문을 시작한 게 2020년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소재 제공을 어마무시하게 하셨다고. 저도 자문이 의사가 어떤 거 하는지 잘 몰라서 저는 촬영할 때 가서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에피소드 제공을 해야 되니까 작가님들이랑 앉아서 계속 수다를 떠는 거죠. 있었던 일들, 없었던 일들. 그런 다음에 이제 제 밑에 주니어 교수 입장도 얘기를 들려줘야 되니까 주니어 교수도 데려와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펠로우 데려와서 얘기 나누고, 레지던트 연차 순으로 해서 제가 어레인지해서 밥 먹게 어레인지 해놓고 왜냐하면 소재들이 나와야 되는데 교수의 시각이 아니라 이게 전공의의 시각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 어레인지해서 에피소드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작가님들이 이제 틀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의 생활을 알아야 되니까 작가님들이 병원에 아예 들어와서 저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어레인지를 하고, 저희 상과 쪽에 작가님들이 거의 같이 붙어서 지냈어요. 전공의들도 옆에서 도와주고, 그 작가님들이 전공이 필요한 것도 막 도와주고.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네, 뭐 이런 것도 옆에서 하신 들고 거야? 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 외래도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레지던트들이 병동에서 생활하는 거 같이 쫓아다니면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다 보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라이팅을 시작을 하시는데 라이팅을 시작할 때마다 이제 저한테 처음 전화를 주세요. 이번 화는 요런 방향으로 잡으려고 합니까? 메이크 센스 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 살을 붙여드리는 거죠. 흐름은 괜찮다. 그런데 여기에 요런 액션 요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라이팅을 시작하시면 중간에 고민되는 장면이 있으면 전화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넘어가면 되겠냐? 그러면 그럴 땐 일반적으로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다 짜세요. 그럼 스크립트를 쓰시죠. 네. 그러면 스크립트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이제 제가 그걸 앉아서 하나 고치는 거예요. 요거보다 문장이 요 다음에 가는 게 맞다. 가로치고 손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으면 요거는 안 맞다. 요거는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려요. 진짜?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PD님이 연락을 주세요. 네.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옷을 이걸로 준비해야 되는지 뭐 덮개 저게 있어야 되는지 물론 스리생을 하셔가지고 워낙 잘하시긴 네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땀을 이 정도면 많이 흘려서 여기까지 젖을까요? 저기까지 젖을까요? 이렇게 다 확인을 하세요. 그럼 그 얘기 해드리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촬영 날짜가 잡히고 그럼 이제 새벽 6시 반에 택시를 보내주세요. 그럼 그걸 타고 촬영장에 가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럼 촬영장에서 하루 종일 이제 촬영할 때 감독님 뒤에 이렇게 앉아서 감독님이 씬을 딱 시작하면 쫙 촬영하고 자 컷! 그러면 저를 딱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기 좀 이상했는데요. 그럼 다시 오케이. 자 다시 요거를 하면서 촬영이 다 끝나면 네. 그다음에 이제 영상이 나오죠. 그럼 네네. 영상 편집을 하신 다음에 그 영상본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이상한 거 없는지도 봐줘야 되지만 거기 화면에 막 수술 시간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CG로 숫자를 입히는 거예요. 마취기계에 나오는 혈압이랑 변화 이런 것도 네네. 하나하나 다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이 수치가 나와야 되냐? 2분이 지났다고 하면 수치가 얼마나 바뀌어 있어야 되냐? 이걸 하나하나 다 옆에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제가 다 적어드리고 들어가야 될 초음파 영상들 골라가지고 보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엔딩 크레딧에 에피소드 제공은 제가 매번 나오죠. 그런데 촬영 감수한 건 보면 제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게 제가 감수를 하러 직접 간 씬과 직접 가지 않은 씬으로 나뉘는 거죠. 근데 자문회사가 이렇게까지 해요? 이 정도면 그냥 제작진인데? 이렇게까지 할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고요. 잘 몰랐고 정말 제가 기가 막히다. CCTV를 어디 달아놨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 당직인 날 기가 막히게 보내주세요. 제가 당직이 오늘 밤에 당직이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날 아침에 스크립트가 여기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봐주실 수 있냐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당직할 때 뭐. 그러면은 저는 당직 시작하면서 이제 스크립트를 보기 시작하는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 촬영장에는 몇 번이나 가셨어요? 촬영장에는 아마 주말에 주로 해요. 네. 왜냐하면 씬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찍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카운팅 오늘 오면서 보니까 주말에 3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날은 토요일 날 당직을 쓰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루 종일 촬영장에 있었던 적도.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진의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자문사 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님들 술기 교육도 담당했었어가지고. 진짜요? 네, 기억에 2023년도 가을에 딱 9월 달에 배우님들 다 선정 끝나고 난 다음에 배우군단 분들 그다음 감독님 네, 거기 감독님이랑 해가지고 저희 수술방이랑 실제 병동 전공의 팔로워로 실제 나와서 같이 근무하고 생활하고 가신 적도 있어요. 그분들 진짜 전공의처럼 옷도 입으시고? 네, 똑같이 입고요. 똑같이 근무복 입고 수술방 들어올 땐 똑같이 다 스크러빙 하고 네. 수술방 들어와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필요하면 좀 닦아라 그럼 쫙 닦고. 진짜로? 네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일을 하려면 일을 해야죠. 네. 그러면 실제 수술 장면도 다 배우분들 보신 거예요? 네네. 실제로 다 보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와서 레지던트 1년차 입장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인지 이것도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실제 전공의들 들어올 때 제가 수술하면서 이게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똑같이 그대로 했거든요. 이거 자꾸 이거 똑바로 잡으라 움직이면 안 돼 뭐 이런 거를 똑같이 했고 배우님들이 직접 그 지시대로 따라서 하고. 네. 근데 그냥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 그런 교육도. 서정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수술 동영상을 다 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방에 직접 저랑 하루 종일 계셨어요. 그
계속 그거 참관하시고. 네, 저희랑 똑같이 계속 서 계셨어요. 끝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배우님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레지던트 4명과 네. 서정민 교수님, 이봉련 배우님과 다른 네, 이제 감독님과 감독님과 이렇게 네. 전부 다요. 네. 준원이도 오셨고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네. 그게 궁금해요. 레지던트 4명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셨잖아요. 그쵸. 그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아, 제가 같이 붙어서 지냈던 배우님은 아마 제일이랑 그다음에 이영희. 네네. 제일이랑 이영희. 네네네. 예, 그리고선 감독님 그 두 분을 메인으로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생각이 나는 거는 이영 선생님한테는 네네네. 아, 손 떨릴 때 가끔 나와서 어시 좀 서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요? 라고 직접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이영 선생님 왔을 때는 제가 상무분이랑 인사시켜드렸거든요. 뭐 들어와도 되냐고 허락 구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일단 손이 너무 좋고 눈썰미가 매우 좋아요. 오. 보통 제가 학생이나 아니면 네네네. 1년차 인턴 처음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의 눈썰미가 어떤지 좀 테스팅하는 편이에요. 옆눈으로 보면서. 네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 하려고 딴 사람 뭐 하는지 눈치 보다가 약간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배우님이라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빨리 캐치한 다음에 도우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대단하다. 그리고 손떨림도 없고 네. 굉장히 차분하고 네. 되게 당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연슬전에 나오는 그 오이영 캐릭터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꼈어요. 아기 검사는 오혜영 선생한테 맡기자. 그리고 너가 틈날 때 수초 연습 좀 시켜봐. 손 좋더라. 다음 분만 때 회원부 봉합도 시켜보게. 타이 연습을 시켜보면 아는데 이제 나왔을 때 타이 가르쳐 드리려고 타이 연습을 계속 시켰는데 보고 기억력도 매우 좋고 네. 똑같이 따라서 흉내내는 그런 모양새도 거의 흡사하지만 움직일 때가 굉장히 손이 꼼꼼하고 촘촘해요. 오. 그 고윤정 배우 그 지금 특징이 이영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이영 고윤정 배우가 네. 아니라 나의 오이영. 네, 저에게는 이거군요. 배우님이기보다는 진짜 전공의 한 명처럼 느껴지고 기억하고 네, 있을 네, 정도로 진지하게 임하셨었어요. 배우라서 잘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고윤정 배우 자체가 또 잘 하더라. 웬만한 전공의보다 좀 낫다. 우리 전공의들이 서운해할 거니까 인턴보다 낫다. 인턴보다 네. 낫다. 근데 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수술실에서 쓰는 마스크를 다 쓰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하고 들어오셨죠. 네네네. 근데 분명히 같은 사이즈의 마스크를 준 것 같은데 사이즈 다른 걸 한 건가, 더 큰 걸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셨었다고. 목까지 다 가리시더라고요. 저희는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 겨우 이렇게 여기가 가려지는데 이게 여기 눈 바로 밑에부터 시작해서 여기 목 밑에까지 마스크가 뒤에 정말 많이 묶어야 될 정도로. 그리고 눈이 워낙 크시잖아요. 그래서 수술모를 쓰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막 후광이 비치셨어요. 그날 감독님도 똑같이 하고 들어오셨거든요. 네네. 감독님은 그냥 저희 병원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분처럼 보이는데 확실히 고윤정 배우님은 여신이셨습니다. 그 배우님들이 병원에 오셨으면은 진짜 하루 종일 다 같이 뭔가 하셨을 텐데. 그쵸. 밥도 같이 드시고. 예, 그러신 수술방이랑 똑같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전공의들은 보통 나가서 안 먹고 수술방 안에서 먹으니까 그 수술방 안에 식당, 교수 식당이 따로 있는데 거기 모시고 갔죠. 그래서 처음에 조용히 들어가서 저희랑 식판에 밥 떠가지고 제 옆에 조용히 좀 구석에 앉혀서 밥을 먹었는데 이쪽에 앉아 있었던 서전 교수님들이 이제 TV만 바라보시면서 밥을 먹고 옆에 계셔서 관심이 없어요? 옆을 못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 의자를 빼고 저희 교수님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한번 보더니 갑자기 슈팅. 네. 그래서 인사 나누시고 막 네네.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출근은 제 시간인데 퇴근은 제 시간이 아니냐고. 더 먹고 와. 그 언슬전 보면 전공의들이 주인공이긴 한데 또 매력적인 교수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다 이랬던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서정민 교수 캐릭터인데 제가 권자현 교수님을 몇 번 뵀잖아요. 그딱 봤는데 머리 스타일부터 말투가
내가 아는 그분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딱 보니까 작가님들이 권장 교수님한테 소재를 얻으러 갔다가 그냥 이분을 캐릭터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서정민 교수인 것 같더라고요. 롤모델 맞으시죠? 제가 맞다고 얘기했다가 서정민 교수님한테 누가 될까봐 사실 좀 누가 걱정이. 누가 봐도 서정민 교수는 권장 교수님이던데. 작가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누가 될까봐 이제 정말 그릴 때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요즘은 제가 서정민 교수한테 누가 될까봐 어디 출연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그냥 이봉련 배우님이 출연하시기로 해서 작가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네. 이봉련 배우님이 좀 팔로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배우님께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오셨어요. 병원에? 네,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그래서 외래도 다 같이 저랑 들어가고 일주일 회진 다 동안요? 돌고 근데 그 날짜 정해갖고 그 일주일 안에 며칠을 오셨는데 네네네. 아침에 정말 일찍 오셔서 회진 다 따라 돌고 외래 들어가는 거 보고 수술방 들어가면 다 따라 들어가고 다른 진료할 때 다 쫓아서 돌아다니셨어요. 저랑 똑같이.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학생 강의를 들어가야 된다고 했더니 그날 와도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세요 그랬는데 의대생 강의 2학년 강의할 때 직접 그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의대 교수님들 강의할 때는 학생들이랑 얘기하고 하는 어투, 자세 이런 거 보고 싶다고 오셔서 계속 적으시면서 보시더라고요. 공부하러 가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드라마가 끝나고 김송희 작가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교수들은 여러 가지 내용에서 나온 모양새를 그냥 이렇게 입힌 거고 서정민 교수 고기는 권자영 교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봉련 배우님한테 권자영 선생님을 모델로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요청을 하신 거라고. 복사하러 오신 거고 복제하러 오신 거였구나. 네. 그 주변에서 첫 화 보자마자 연락을 주셨어요. 혹시 너니? 이렇게. 그 예고편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예고편을 보셨거든요. 네네. 그때 딱 보자마자 혹시 목소리로 출연했니? 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똑같다며.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나 보죠. 오이영 선생! 일단 인토네이션이나 말하는 투가 비슷하고 뭐 걸음걸이라든지 걸음걸이도 제가 호주머니 이렇게 손 넣고 잘 걸어다니고 잘 서 있는데 그것도 똑같고 제가 약간 팔자걸음 걷거든요. 걸어 나가시는데 저랑 걸음걸이가 너무 똑같으셔가지고 제가 1화 보고 난 다음에 이봉련 배우님한테 문자 드렸어요. 주변에서 일단 저랑 너무 똑같다고 연락 받는다고 연기 정말 잘 보고 있다고 제가 감사드리면서 문자 드렸죠. 근데 제가 놀란 게 배우님들께서 보통 어떤 그 극을 찍을 때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뭐 어디서 생활했다 이런 얘기 하실 때 사실 그냥 빼기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봉련 배우님을 딱 보니까 오셨는데 가방에서 니들홀더를 가방에 넣고 다니신대요. 니들홀더가 뭐예요? 니들홀더 거의 수술방 장면 보면 이렇게 수처할 때 쓰는 그 바늘을 잡는 기구거든요. 근데 그 기구를 이렇게 물었다 풀었다 잡았다 돌렸다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니들홀더를 계속 갖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수처를 제가 전공이랑 붙여서 수처 연습을 시켰어요. 5분하절에. 그거 연습하신다고. 권자영 교수님을 딴 서정민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신 거네요. 그리고 제왕절개 동영상은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이 손 올라가는 각도 이런 것들도 혼자 계속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하면서 던지는 멘트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입에 착 붙게 연습하시기 위해서 직접 제가 하는 소리 같은 거 이런 많이 들으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이게 장면들을 보시면 수술 장면을 보시면 제가 현장 감수 갔을 때도 서정민 교수님이 움직이는 핸들링은 손볼 데가 없어요. 올라가는 그 높이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시고 그대로 연습해서 하셔서 제가 고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니들을 실제로 수처를 해서 기구로 옮겨 잡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세요. 그래서 첫 화 보고 사람들이 너 혹시 거기 손으로 출연했니? 라고 저한테 연락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장면은 손은 제가 절대 출연하지 않았어요. 그 1화에는. 그 휴지요. 휴지? 그 영어 뭐지? 티슈. 수술방에 티슈가 어딨어? 테이프지? 죄송합니다. 컷. 버려야지. 그것까지 알려줘야 하니. 주니어야, 그거 네가 치우면 될 걸 왜 거기에 올릴까?
언슬돈에서 보면 서정민 교수 별명이 마귀 할멈이에요. 혹시 실제 별명도 마귀 할멈이세요? 그거 이게 저 원래 별명은 조선제일검이죠. 아 조선제일검? 아 조선제일검 왜요? 제일 수술 잘한다? 저희 직원분들이 그냥 붙여주신 거예요. 수술을 잘한다고 조선제일검인데 제가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고 중간 대기실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제 옆에 외과 교수님이 오셔서 탁 앉은 다음에 너 그거 알아? 라고 하면서 너 별명 마귀 할멈이래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 나름 학생들이 뽑은 올해의 교수상 2번 받았거든요. 네, 뭐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뒤에서 마귀 할멈이라고 부르는지 몰랐는데요. 근데 그때 처음 들어서 알았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불리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마귀라고 부르지 않을까. 할멈도 마귀요? 그 주변 분들이 워낙 네. 선생님이랑 서정민 교수랑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 화면을 보시는 저희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그게 잘 어디가 닮은 걸까? 보니까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생하게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한 분 모셨어요. 권재환 선생님하고 너무 닮은 분이 한 분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닮아서 네. 무서워서 꺼버렸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건 나랑 안 닮았는데 근데 일단